안녕하세요. 빈모말썽아 신약과 의통 6번째 영상 진행하겠습니다. 인류는 기본적으로 그 육체와 정신 구조 자체가 시간적으로는 100년도 못 사는 그 구조에서 생로병사를 반복하면서 집단적으로 이렇게 확충을 해오는 과정에서 그 우주 자연에 대한 그 지식을 계속 심화시키고 확충하고 저장해서 전수하는 방식으로 그 문명을 이제 발전시켜 왔습니다. 우리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이제는 확연히 다른 점이 있다면은 그것은 우주자연을 에 대해서 이게 상대화시키고 타자화시켜서 객관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그 객관화된 것을 개념화시키고 추상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기호나 심벌과 같은 그런 체계에 담아가지고 문자 같은 거에 담아서 언어 구조화시키고 그런 것을 통해서 지식화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자연에 대한 이해를 구체적인 지식으로 만들어가지고 대대손손 생로병사를 반복하면서 대대손손 그것을 심화시키고 확장해서 그것을 우리의 그 삶에 그것을 이용하도록 그것을 활용을 해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서 나온 결과가 오늘날 과학기술 혁명까지 이제 이르러가지고 물질적으로는 상당히 그 과거보다는 풍요로운 상태에 지금 도달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는 이런 어떤 탁월한 지식화 능력을 통해서 과학기술 혁명을 극대로 지금 발전시키고 있는데, 이게 역설적으로는 이것이 우리 자신의 그 파괴 능력을 증폭시키는 그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자연에 대한 그 지식이 점점 더 심화될수록 자기 파괴 능력이 증가가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자기 해체, 자기 파괴, 자기 종말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가지고 지금 나오는 상황이 그 예전에 볼 수 없었던 합성 화합물 같은 게, 합성물이 많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제 자연계에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물질들이죠. 그런 물질들을 가지고 합성 비료도 만들고 합성 식품도 만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간에 다들 이제는 섭취를 해가지고 우리 몸에 이제 축적이 되는 거죠. 그런 현상들이 이제는 발생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자연에 그 내재되어 있던 그 에너지가 다양한 형태로 우리 지구에 축적이 되어 있는 거를 채굴을 해서 쓰다 보니까 그것이 석탄이라든가 뭐 석유, 가스 같은 걸 추출해서 쓰게 되는 거죠. 쓰게 되니까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 여러 가지 그 현상들을 이제 공해라든가 이런 걸로 직면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우라늄 같은 거, 그러니까 각종 희귀 원소를 파서 쓰면은 대부분 또 방사능 물질이 대부분 그 되기 때문에 그럼 방사능 그 오염이 지금 지구 환경적으로 지금 되고 있다. 그러면서 인류가 그 과학기술 문명을 통해서 자연을 조작적으로 다루기 시작하는 거죠. 통제하고 다루고 그것을 자신한테 유용하게 쓰는 과정에서 자연 질서가 붕괴가 되는 게, 그러면서 나오는 게 바로 바이러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바이러스들이 그런 환경 변화에 맞춰가지고 변이가 일어나면서 예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질병들이 이제 폭증하기 시작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 뭐냐면 예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다양한 물질들을 우리 신체가 흡수를 하다 보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질병과 정신병이 이제 폭증을 하게 된다. 그래서 그것 자체가 자기 파괴, 자기 해체, 종말 운동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릴 것은 저는 반과학론자는 아닙니다. 저는 사실은 과학혁명론자예요. 혁명론자고, 사실 인간의 그 자기적인 지식을 활용한 자기적인 이런 과학기술의 그 혁명적 그런 내용들을 우리의 삶과 자연에 적용해서 쓰는 거에 대해서 제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이런 것들이 또 다른 양면성에서는 이런 폐해가 있다고 하는 거죠. 자기 파괴, 해체, 종말 운동이라고 하는.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인간의 그 자기적인 이런 어떤 지식을 가지고 이런 활용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으로는 우주 자연적으로 보면 그것 자체도 자연스럽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저는. 그래서 지난 몇 년 사이에 이제 코로나가 끝나지 않고 계속 폭증하면서 변이가 계속 발생을 하면서 또 새로운 질병들이 계속 어떤 질병들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계속 가면은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 질병들이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서 발생을 하겠죠. 그리고 전쟁도 지금 계속 그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것도 이제 발생하는 거 봐가지고 그래서 새로운 전쟁들도 계속 일어나고 다양한 그 재난들이 아마 몰려오지 않을까. 그것은 지구 온난화라든가 뭐 이런 요소들도 다 거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미래를 볼 때 사람들은 그 디스토피아라고 해가지고 암울하게 보는 거지.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가는 우리가 그 많은 영화들에서 얘기하고는 디스토피아를 우리가 직면할 수도 있다. 자, 그런 문제를 또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과학기술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거를 이제 꿈을 꾸냐면은,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게 대체를 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그 정신적 육체적 구조를 바꿔야 된다. 그 방법은 우리가 기계인간이 되는 수밖에 없다. 트랜스 휴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계인간, 트랜스 휴먼론자들이 지금 많이 등장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팔다리도 이제 기계로 바꿔 나가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뇌도 그러니까 마음이 뇌에 있다고 그분들은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전자뇌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의 뇌를 모사를 해 가지고 똑같이 역설계를 해 가지고 뇌를 만들어서 사람 전체를 기계 인간으로 만들어 버리는. 그러니까 인간의 영혼을 기계에다가 그 카피해서 넣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기계 인간 트랜스 휴먼을 추구하고 있다. 자, 제가 그분들이 뭐 어떻게 하던 간에 그거는 현대 과학기술 문명이 갈 수밖에 없는 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흐름이야. 왜 그러냐면 그것은 자기 파괴 해체 종말은 그것 자체가 자연스럽다고 저는 봅니다. 그건 어쩔 수 없다고 보는 것이고, 단지 이 문제를 해결을 할 때 기계인간 트랜스 휴먼으로 해결은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궁극적으로 그런 방식으로 해결을 하기는 힘들 것이고, 제가 추구하는 빈몸 활성화, 구물영부 빈몸 활성화 과정에 의해 가지고 우리 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우리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진화 프로그램들이 자연스럽게 발동을 해가지고 그런 다양한 질병 요소들을 극복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생로병사하는 이 구조 자체를 뛰어넘는 초인으로 변하는 과정이 우리 안에 프로그램이 내재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활성화시켜가지고 선천적인 면역력을 강화시켜가지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실제적으로 변화를 시키면서 이 지구라든가 인류를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킬 수가 있다. 저는 그런 방식의 그 관점을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과학기술 문명에 의한 자기 해체, 자기 파괴 운동, 이 기계인간 트랜스휴먼도 사실은 자기 파괴 운동이라고 보면 됩니다. 일종의 허무주의적 운동이라고 봅니다. 저는 자기 파괴 운동. 극허무주의가 현상계에 과학물질적으로 드러날 때 트랜스휴먼으로 드러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자기 파괴 운동도 자연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또 자기 파괴 운동과 함께 자기 창조 운동도 일어난다고 하는. 그 자기 창조 운동은 구물영부 빈몸 활성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의 그 내재된 비전 체계에 의해서 계속 그 주장이 되었던 메시지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려는 건 그 서양 점성술적인 측면에서 이것이 지금 현재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난 강좌들을 계속 이제 들어보신 분은, 이제는 신약과 의통에 관련된 강좌를 들어보신 분들은, 뭘 알 수 있었냐면은, 우리 몸이 피지컬 육체에서 아스트랄 몸으로, 그리고 코잘 몸으로 이렇게 변화한다는, 그래서 이것을 그릇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초인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금동이다. 금으로 만들어진 아이다. 골드 차일드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황금 성배라고 표현을 하기도 한다는 것. 또는 이것을 황금 항아리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황금 항아리 안에 요거를 이제는 그 우리 힌두 신화로 보면 쿰바라고 합니다. 쿰바라는 항아리 안에 바로 감노수라는 게 감노가 있어가지고 이 단계에 올라가면은 오객과 금액이 생성이 되는데 그 금액이라고 하는 요소들이 사실은 이 감노에 그 금액의 최상급이 바로 감노에 해당이 돼가지고 요 몸이 여기서 이제 생성되시는 우리 포태가 돼서 생성되시는 분들은 몸에서 이제 감노가 분출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감노가 이렇게 분출되는 이런 형태 자체를 황금항아리 쿰바 이렇게 감노가 분출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베풀어지는 상태 자체가 사실은 오늘날 이제 점성술에서 얘기하는 물병자리 시대의 개념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오늘날 시대가 지금 2000년부터 물병자리에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 물병자리. 그래서 제가 물병자리 아쿠아리스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 황도 12궁상에 물병자리 쌍화궁 지난 2000년간이 쌍화궁 시대였고 이제 물병자리 시대에 왔다는 거죠. 그래서 물병자리 시대의 신화적 개념들을 분석 연구를 해보면은 바로 이렇게 요 술병이 뭐냐면은 제우스 신이 올림푸스산 꼭대기에서 신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일 때에 그 신들이 먹는 술 넥타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넥타르 신주라고 하는 거죠. 이 신주를 술병에 신주가 담겨져 있는 거죠. 이 신주를 나눠주는 개념이 이 물병자리 시대의 개념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서 바로 물병자리가 이게 의미하는 게 사실은 요게 우리가 초인이 우리 몸에 포태가 돼서 황금 항아리로 작동을 할 때 그 쿰바 감노주가 나눠지는 그 개념하고 완전히 동일한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는 요 술 주자가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또 한자의 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게 물수, 요 세 개의 점은 물수를 뜻해요. 물을 뜻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유자, 당유자인데, 요거는 뭐를 뜻하냐면은, 여러분이 당유자를 네이버 한자 사전에서 찾아보세요. 한자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유자죠. 이 유자, 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 있는 것이냐. 그것은, 요 당유는 바로 뭐다? 이것은 술병을 뜻한다. 그 다음에 술잔을 뜻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요 당유자가 원래 당유자인데 술병과, 술잔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물수는 뭐겠어요? 요거는 술을 상징하는 거겠죠? 요 술병에 담겨있는 요게 바로 술이다. 라고 하는 거, 술. 이게 감노라고 하는 거죠. 감노술. 감노주다. 라고. 자, 그러면 요 술잔은 뭐겠습니까? 황금 항아리. 황금 성배가 바로 술병이면서 술잔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요 세 개의 술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것을 우리가 유불선 삼선주다라고 합니다. 유불선 삼선주가 여기에 술로서 들어가가지고 요 몸을 이제 형성해 나온다는 거예요. 유불선을 공부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유불선 그리고 요 술자는 뭐냐면은 우리가 금은 서방에 속하는 거니까 이거는 유불선 동방삼교를 뜻해. 동방삼교. 자, 술자는 뭐냐? 서방의 철학 종교 체계를 우리가 술잔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서방은 금이고 동방은 목이라고 해서 요 주자 자체가 동서합의를 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서양의 제도와 시스템, 그러니까 서양의 제도와 시스템에 동양의 정신을 담아라 그러죠. 그래서 동도석이라는 표현이래요. 동도석이 동양의 도를 서양의 그릇에 담는다 그런 뜻이죠. 그렇게 되면 술이 된다. 이것이 우리가 이치적으로는 이 황금 메탈이라는 몸 안에 동양의 정신 그거를 담아가지고 육체화 시킨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술주자라는 것 자체도 보면은 결국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술병 안에 이렇게 신들이 먹는 삼선주, 신선들이 마시는 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게 바로 감노주고, 여기 바로 얘기하는 요게 넥타르라고 하는 거죠. 넥타르를 마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자, 이 술을 마시는 자는 감로를 마시는 분들은 뭐냐면은 자신이 그 질병이 치유가 되는 거죠. 질병이 치유가 되고 하늘의 음식을 먹는 거니까 자신의 몸 안에 있는 질병이 치유가 되면서 정신적 육체적 질병이 치유가 되면서 그 사람 그 단순히 치유만 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어떻게 돼? 이게 초인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육체의 정신병의 그 어떤 치료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초인으로 변화시키는 물질이 바로 이 감노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넥타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신들이 먹는 술 넥타르. 그리고 요 몸을 이루는 것이 그 예수는 이것을 포도주라고 하는 거죠. 포도주 또는 떡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것은 이런 떡과 같은 포도주다 떡이다 이렇게 표현해 내 살이다 이것은 내 피요 내 살이다 할 때 그런 개념인데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은 이것을 신들이 먹는 음식이다 해가지고 넥타르 이거는 그리고 신들이 먹는 음식이다 해서 암브로시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먹는 신들이 먹는 음식은 어디서 생성이 되는 거냐면은 이 여섯 번째 차크라까지 득도하신 분들은 그 몸에서 바로 넥타르 감노가 생성이 되면서 이 머리 쪽에서 암브로시아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래서 자기 자신의 그 질병을 치유를 하기도 하지만은 타인에게 그런 질병을 치유하고 그 사람들을 신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일종의 촉매 역할을 하는 물질을 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물병자리가 2000년부터 들어왔다고 하는 것이 이제 막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게 2160년 동안 이제 이게 계속 진행이 될 텐데, 요 시기 자체가 그런 거냐. 그럴 텐데, 지금 막 초기에 들어온 상태. 그래서 지금 이제는 이 신약과 의통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배출되기 시작할 거로 저는 봅니다. 서서히 계속 배출될 거로 보고, 또 하나 점성술적인 변화가 크게 일어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원래 그 서양 별자리로 보면은 원래 우주의 중심에는 용자리가 있어요. 용자리 드래곤이라고 해요. 드래곤 용자리가 있다. 그래서 이 용자리를 가리켜서 드라코니스라고 하는 겁니다. 드라코니스. 여러분들이 맨날 뭐 reptilian이다 뭐 드라코니스다 뭐 외계인론을 자꾸 얘기하는데 그 외계인이 원래 우주 중심 별자리가 드라코니스 자리에 우주를 용이 지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바로 뭐가 있냐면은 백조에 해당되는 시그너스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요거 보니까 백조와 용이 있으니까 이것도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서양의 별자리도 궁극적으로 궁울이라고 하는 그 이치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용은 궁이요, 이 백조는 새니까 용이 백조로 변하는 걸 표현을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 용자리와 백조자리가 중앙에 있고, 우주 중심에 있단 말이에요. 딱 중심에, 우주 중심에 별자리로 딱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점성술이에요. 그리고 그 주변을 이제는 12황도가 원래 이렇게 돌아가는 걸로 하고, 나머지 별자들이 이렇게 배치가 되는 거죠. 배치가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지금 물병자리를 통해서 요거 하나 봤습니다. 그리고 12황도는 우리가 12지지, 동양에서는 12지지로 표현하듯이 12방위와 시간대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런데 특이 상황이 언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2012년에 뭐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뱀주인 자리가 하나 더 끼어가 들어오면서 황도 12궁이 황도 13궁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게 12궁이었는데 하나의 별자리가 하나 더 생겨 들어오는 거예요. 13이라는 숫자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황도 13궁에 들어온 별자리가 뱀주인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 뱀주인 자리가 어디로 들어오냐면 이 정갈 자리, 원래 이 물병 자리, 바다염소 자리, 그 다음에 궁수 자리, 다음에 정갈 자리가 나와야 되는데 이 정갈 자리의 약 3분의 1을 이 정갈 자리 여기가 공간이 크다 보니까 정갈 자리 대신에 정갈 자리를 잘라가지고 정갈 자리는 그대로 있는 거죠. 요걸 대신 기간을 자른 거예요. 잘라가지고 뱀주인 자리가 여기가 13번째 별자리로 들어왔습니다. 자, 그럼 뱀주인 자리의 주인공은 누구냐? 뱀주인 자리의 주인공은 바로 아스클레피오스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스클레피오스가 뱀주인자리 주인공. 2012년부터 이 점성술의 그 황도 12공이 황도 13공으로 바뀌면서 이 별자리가 들어왔는데, 이 아스클레피오스가 누구냐면은 의학의 신. 여러분이 뭐 서양 의학 공부하시는 분들은 의사가 되면 히포크라테스 선서하잖아요. 히포크라테스의 선조, 예? 선조들 중에 제일 처음 적이 되는 게 아스클레피오스예요. 이 아스클레피오스가 의학의 신입니다. 그래서 아스클레피오스가 지팡이를 하나 들고 다니는데, 이분이 들고 다니는 지팡이가 이런 뱀지팡이에요. 자, 뱀지팡이 딱 보니까 뭡니까? 아, 이게 그 궁울영부에 우리가 궁울영부를 보니까 여기 지금 요 그 뱀이 이 검을 딱 휘감고 있잖아. 아, 이 검이 지팡이구나 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요게 요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요 뱀 두 마리가 사실은 한 마리가 되는 것이다. 음양이 합해서 한 마리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요 뱀지팡이가 바로 아스클레피오스 지팡이다라고 하는. 그 지팡이가 그럼 어디에 있다고 하는 겁니까? 이 신약과 의통을 전개하는 사람의 중맥. 지팡이는 뭐다? 지팡이는 궁울영부 빈부 활성화하는 사람의 빅기둥, 중맥, 빅기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 사람의 중맥 빅기둥이다. 그리고 거기에 뱀이 휘감고 있으니까 뭐예요? 궁울영부 빈부 활성화가 되고 있는 사람들은, 차원 상승하는 사람은 뭐예요? 이 그 아스클레피오스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사람이 뭐예요? 옛날로 보면 아스클레피오스와 같은 능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가 세계보건기구의 그 문장 로고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요게 바로 아스클레피오스 지팡이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의 대한의사 옆에 있는 건 헤르메스 지팡인데, 그건 두 마리 뱀이 꼬이는 건데 본질적으로 같은 거라는 걸 아실 수가 있겠죠. 왜냐면 뱀 두 마리가 헤르메스 지팡인데, 헤르메스 지팡이가 합쳐진 두 마리가 합쳐지면은 한 마리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헤르메스 지팡이는 두 마리로 표현하는 거고, 음양으로. 그리고 아스클레피오스는 음양이 합해진 그 하나로 표현한 거니까 그것이 본질적으로 같은 거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가 매달린 그 나무 십자가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게 다 똑같은 개념인데, 이렇게 그러면은 아스클레피오스, 요게 이렇게 아스클레피오스 지팡이를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이게 진짜 의사라고 하는 거죠. 진짜 신이에요. 자, 그래서 이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사람은 누구냐?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사람은 바로 태양신 아폴로의 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태양신 아폴로의 아들이어가지고 이 아폴로의 아들인 아스클레피오스는 의술을 배우게 됩니다. 의술을 누구한테 배우냐면은 케이론으로한테 배워요. 켄타우로스 별자리의 케이론. 자, 켄타우로스 별자리의 케이론 때 그 켄타우로스는 뭐냐면은 그 켄타우로스 별자리가 아니고 궁수자리죠. 궁수자리. 자, 여기에 궁수자리에 들어오는 요 사람이 바로 케이론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예요? 요게 지금 케이론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쫙 보면은 지금 이래 케이론이라고 하는 그 켄타우로스라고 하는 게 몸은 말이고 상체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요게 그 뭐요? 자축인묘 진사오 말이잖아요. 말. 그렇죠? 그 궁수자리 케이론이에요. 케이론. 이 케이론으로부터 의학을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그 뱀주인 자리로 들어온 거죠. 자. 그리고 여기 바다 염소 자리는 제우스 자리입니다. 제우스가 젖을 먹던 자리에요, 여기는. 자, 그래서 여기서 궁수 자리에서 이제는 그 아스클레피오스 케이론이 이제 배워가지고 의술을 익혀갔는데, 어느 날 이제는 글라코스라는, 여기 보면은 글라우코스라는 사람이 제우스의 번개에 맞아서 죽어버렸어요. 죽은 건 아니고, 이제 아주 큰 상처를 입었어요. 그래서 큰 상처를 입어가지고, 아스클레피오스 가서 치료를 하는데, 이게 숨이 꼴딱꼴딱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어떤 뱀이, 치료를 하는 중에 뱀이 들어왔어.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아스클레피오스가 그 뱀을 죽였어요. 쳐가지고. 죽였더니만 조금 있다가 또 뱀 한 마리가 또 들어와가지고, 근데 그 뱀이 약초를 입에 물고 들어와가지고 그 죽은 뱀에 이렇게 물리니까 그 죽은 뱀이 살아나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이 두 마리 뱀이잖아요, 여기도.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남녀, 그러니까 마누라가 엄마이지, 남편이 맞아 죽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 지금 어때? 뱀 두 마리가 여기
여기 뱀 두 마리가 되면 이게 지금 우리가 헤르페스 지팡이에 해당되는 요 뱀 두 마리가 지금 부부지간이잖아. 지금 섹스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뱀 두 마리가 이렇게 표현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입에 물고 온 이 약초가 뭐겠어요? 이게 불로초지. 그래서 불로초를 입에 물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로초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살아났어. 그러니까 이 약초를 그 약초를 찾아가지고 이때부터 아스클레피오스가 그 약초를 가지고 글라우코스를 먹이니까 글라우코스가 살아났어요. 이때부터 요 약초를 가지고 사람들을 다 치료를 하는 거야. 근데 죽은 사람도 치료해내니까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죽은 사람도 치료하니까 이게 죽은 사람들이 그 명왕 하데스한테는 지옥이 비잖아. 지옥에 사람들이 죽어요. 죽어서 들어와야지 뭐 할 일이 있는데 하데스가 할 일이 없는 거야, 명왕이. 그래서 그냥 답답하니까 제우스한테 하소연하니까 제우스가 야, 사람이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냐? 죽어야 된다. 아스클레피오스 저놈이 하는 일은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또 번개로 아스클레피오스를 죽여버립니다. 죽어버렸지만은 또 이제 자기 아들, 아폴로의 아들이니까 이게 그냥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별자리로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돼 있다는. 그래서 이 의학의 신인 아스클레피오스는 죽은 사람도 살리는 그 약초를 가지고 그 약초를 우리 동양은 우리 한국말로는 뭐라 했어요? 불로초가 돼. 불사 약초죠. 이거 가지고 다 살렸단 말이죠. 자,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 몸에서 이 생기는 요 나무 요게 바로 약이라는 글자에 나오는 이 약이라는 한자를 잘 보면은 여기가 또 다시 왜 이렇게 이게 한자가 신묘하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기 나무가 있고 요게 두 마리 뱀이잖아요. 지금 요 두 개가 두 마리 뱀. 요게 풀초자잖아. 요 약초 가지고 먹여서 살린 거 아니에요. 한자가 그대로 나오잖아요. 자,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의자를 보면은 어떻게 돼요? 의자를 한자를 보면은 의사의 의자 한자를 보면은 여기도 뭐가 들어가 있어요? 당류자가 들어가 있잖아. 술병. 그렇죠? 자, 이 약초를 어떻게 해요? 약초를 달이면은 그게 감너주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 약초를 달인 술이 바로 감너주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약초. 자, 그래서 불사 약초를 약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액체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먹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게 바로 술병이잖아요. 요게. 그래 약초. 그렇죠? 여기도 유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유에는 질병을 뜻하는 글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의사라고 하는 거는 결국 뭘로 하는 거예요? 이 닭이 뭐예요? 여기가 지금 궁을이라고 할 때 요게 바로 요게 알이란 말이에요. 요게 알을 품고 있는 나뭇가지 위에 이렇게 보면 뭐예요? 나뭇가지에 새집을 짓고 그 새집에다가 요 알을 놓고 품고 있다. 그래서 요걸 닭의 상이잖아요. 닭. 그렇죠. 그래서 손진계룡이라고 하는 겁니다. 닭개자를 써가지고. 그래서 요게 당류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게 의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이렇게 우리 6번째 차크라에 이렇게 활성화가 돼가지고 요게 닭이 이렇게 알을 품는 형상을 있는, 요렇게 있는 사람을 요거를 가지고 초인을 포태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은 바로 뭐예요? 금액을 생성해서 감로를 만들고 그게 불사 약초를 달여가지고 그 만든 그 감로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죽은 사람도 살릴 정도가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궁울영부 빈몸활성화가 자연적으로 인간을 그 선천 면역력을 강화시켜서 스스로 자기의 정신적 육체적病도 치료하고 타인도 치료할 수 있는 약을 몸에서 생성할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왜 정신병에 걸리냐? 지금 정신병이 육체적 질병도 지금 심각하지만은 정신적 질병이 왜 문제냐면은 우리 몸에 지금 가슴에 이 가운데가 구멍이 뻥 뚫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허무주의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허무주의. 여러분들이 허무주의에 허무주의. 자, 이걸 닐이라고 그래. 허무주의를 뭐라 그래? 우리가 영어로 유식한어로 허무주의. 닐리즘. 그래, 닐리즘이라. 닐리즘. 여러분들이 실존주의라고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허무주의에 다 빠져. 사람들이 다 허무주의에 빠져. 허무주의가 뭐예요? 세상 살아봐야 재미가 하나도 없어. 그냥 죽고 싶어, 빨리. 돈이 아무리 많아도 사는 재미가 없어. 왜냐면 가슴이 뻥 뚫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야? 항상 그 구멍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느낌이 항상. 뭔가 가슴이 허해. 허해서 비어가지고 세상 살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야. 지금 사람들의 정신이 다 그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 그러니까 그 가슴이 허하니까 좀 더 자극적인 걸 자꾸 찾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저 마약하고 막 그러는 게 뭐야? 더 자극적인 걸 찾아서 그 허무한 마음을 달래려다 보니까 자꾸 자극적인 걸 찾게 되는 겁니다. 그게 허무주의의 반동이지. 쾌락주의라고 하는 것이. 오늘 쾌락주의라. 물질적 쾌락주의는 뭐예요? 이게 허무주의의 반동이요. 사실 모든 그 철학, 사유체계, 종교체계가 지금 다 허무주의의 반동으로 지금 생겨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다 그런 겁니다. 근데 그걸로 더 이상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기존의 게. 이게 지금 가슴을 뻥 뚫린 가슴을 뭔가로 채워줘야 하잖아요. 뻥 뚫린 가슴에 뭔가를 채우는 게 요걸로 채워주래. 요 실. 그래서 허허실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허실. 그거 뻥 뚫린 가슴에 빌허자에다가 허실. 거기다가 열매를 넣어야 된다 그래요. 허실. 허만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가슴이 뻥 뚫려서 허무주의에 빠져가지고 죽음만 찾는단 말이야. 죽고만 싶어. 그리고 공포, 죽음에 대한 공포에 사로잡힌단 말이야, 항상. 그런데 거기에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열매가 뭐예요? 요 열매가 없으면은, 그 정신병에 걸린 놈들은 어떻게 돼? 그 미친 놈들 중에 하나는 어떤 놈들이 있어요? 한마디,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그 과학기술이 아주 탁월한 능력 가진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사람이 이제는 온갖 이상한 걸 만들어가지고 전 인류를 종멸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도 이제는 존재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 시대.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한 시대가 되겠어요. 자,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린 거는 지금 우리 정신적 육체적 질병의 원인들, 그것이 이제 과학기술 문명에 의해서 더욱더 심화될 거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렸고, 이런 걸 치유를 하는 거, 이게 대응하기 위해서 트랜스 휴먼으로는 힘들다고 제가 보는 거예요. 그 자체가 나쁘다 좋다를 떠나가지고 결국에는 이것이 다 뭐예요? 결국에는 궁울연구 빈몸 활성화를 통해서 밖에는 해법이 없다고 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해법이 지금 등장하는 시대에 왔다고 하는 게 지금 점성술적인 그 비전 체계에서도 지금 드러나고 있다. 그런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